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이제 스노보드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일 거고 마음 설레어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하시거나 새로운 신상들에 대한 니즈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항상 개미지옥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장비를 구매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장비 그리고 더 도움이 되는 장비를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애들을 쓰시죠. 그렇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거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스노보드 장비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장비를 구매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 업에 있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너무나도 과한 지출인데 싶은 금액을 지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 정도까지 원하시면 돈을 좀 태우셔야 되는데 돈을 아끼면서도 이런 걸 찾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쓰는 돈에 한해서 이제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 패션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궤지만 스포츠, 특히나 스포츠 관련된 것들은 돈이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비싼 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 추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설하고 스노보드 구매 가이드, 자 부츠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노보드를 처음 구매를 할 때 고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바로 부츠입니다. 부츠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부츠만큼 직관적으로 각 샵의 매니저들이 설명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없어요. 데크나 바인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니저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스펙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실제로 피부로 와닿거나 그게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내가 알아듣거나 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근데 부츠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신어보면 알아요, 느낌을. 신어보면 얘가 이래서 비싸구나, 얘는 가격이 싸니까 이런 느낌이네, 여기가 이렇게 비네, 이런 느낌을 보통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자, 초보자분들은 부츠 비싸면 좋고 상위 모델로 올라갈수록 그 플렉스 강도는 별개예요. 플렉스 강도는 별개고, 물론 초보자용들이 플렉스가 대부분이 다 말랑하긴 하지만 그 플렉스를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착화감, 실제로 발을 넣었을 때 발을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감싸고 있느냐가 이제 좋은 부츠와 아니면 이제 입문자용 부츠의 차이거든요. 자, 한 예로, 자, 스락이라는 부츠가 있어요. 얘는 트리플 보아죠. 되게 유명한 모델이에요, 스락시스. 그리고 얘는 버튼의 가장 입문용 모델인 원보아의 모토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모토를 2004년, 5년 신었던 것 같고, 2008년에도 신었던 것 같은데? 네. 원보아. 근데 그때는 물론 퀵레이스이긴 했어요. 보아 타입은 아니었고. 자, 그러면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신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드 타는 환경이 아니고 그냥 발로만 누르는 거기 때문에, 체중으로만 누르는 거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얘도 나 이 정도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보이세요? 그 정도로 잘 누르시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보드 타는 환경에서는 얘를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발목 앵귤을 쓸지를 못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보자분들은 얘랑 놓고 신잖아요. 그럼 확실히 얘가 착화감이 좋아요. 확실히 꽉 물고 있고 빈틈없이 잡고 있고, 발을 얘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정도면 제대로 내 발을 감싸고 있어,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부츠가 따라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왜냐면 비싼 거고 얘는 금액이 저렴하니까. 근데 실제로 첫 부츠를 구매하시거나 아직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러니까 하위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막 스탠다드급이거나 아니면 이제 비기너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만한 부츠, 만약에 더블볼을 굳이 원한다 그러면 뭐 32에 뭐 SDW 보아 아니면 원보아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오토클로저가 있는 이 오토클로저라고 하는 보아가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잠궈야 되는 오토 클로저인데, 자, 이런 기능이 있는 보아에서 원보아, 그러면 버튼 모토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간사해서 좋은 부츠를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그 부츠보다 아래 그레이드는 절대 못 신어요. 그러니까 내 생애 첫 부츠가 만약에 뭐 서리티의 라시디아, 아니면 뭐 팀투야, 아니면 뭐 버튼의 포토니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하위 그레이드를 다음에 구매할 때는 자기 구매의 리스트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있었다 치더라도 막상 그걸 신어보면 선택을 못해요. 왜? 실제로 발을 넣고 끈을 아무리 열심히 잠가놔도 무언가 빈 공간, 그리고 뭔가 발을 좀 덜 잡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거는 이너의 그레이드에서 오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렉스는 뭐 웹피에서 잡아준다고 하지만 발의 착화감을 잡아주는 첫 번째 요소는 이너의 소재, 그리고 이너의 밀도, 그리고 이너의 그 쿠션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돈을 아낄 거야, 나는 이렇게 비싼 부츠 필요 없었어 라고 해도 그 밑에 걸 신으면 그냥 뭔가 불편하고 발이 잘 안 맞아요. 뭔가 나를 서포트해준다는 느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부츠를 첫 구매하시거나 부츠를 이제 구매해볼까 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베스트 스노우 뿐만 아니라 어떤 샵을 가셔서도 좋은 부츠와 나쁜 부츠는 없죠. 그러니까 저렴한 부츠와 비싼 부츠를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딱 금액대를 2월 기준으로는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중반대까지가 딱 입문용부터 딱 중간 그레이드까지, 그러니까 중급자까지 신을 수 있는 딱 그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선에서 가격에 맞는 것만 선택하세요. 왜냐면 그 위에 걸 신어보잖아요.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맨날 렌탈만 하시다가 그냥 샵에 와서 딱 신어보고, 만약에 50만 원짜리 부츠가 있어요, 가령. 그리고 얘는 뭐 지금 구매가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신어보잖아요. 착화감이 달라요. 웬만하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샵에서도 뭐 그렇게 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츠에 대해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딱 서칭을 하셔서 샵별로 뭐 제품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제일 저렴한 게 아무리 맥스 할인을 돼도 29만 몇천 원 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 금액선에서 딱 30만 원, 35만 원, 35만 원, 36만 원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신고 처음에 보드를 타고 중급자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어느 정도 카빙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는 충분히 버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츠를 너무 고사양의 부츠를 신지 마라. 그리고 비싼 걸 선택하지 마라. 예요. 그러면 부츠를 한번 좋은 걸 신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걸 못 신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에 와서도 그러니까 비싼 부츠와 저렴한 부츠를 신겨드리면 안에서 발을 감싸고 있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비싼 것과 싼 걸 놓고 비교하지 마시고 같은 금액대 선에서 뭐 한두 가지 브랜드들에서 신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스노보드 부츠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영상에도 있어요. 왜 스노보드 부츠는 타이트하게 신어야 될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카빙을 위주로 하는, 지금 대한민국 스노보드 씬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이딩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츠가 너무 타이트하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공간감이 생기면 힘들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자, 만약에 내가 그라운드 트릭을 주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릭을 하면서도 라이딩을 안 하진 않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카빙 위주의 완전히 속도를 내는 깊은 딥한 카빙을 하는 카빙 위주의 유저가 아니라면 어쨌든 흘러는 내려가는 정도의 엣지 컨트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드는 흘러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라운드 트릭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라운드 트릭은 데크를 비틀거나 무릎을 펴서 밸런스를 잡거나 하중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몸의 기울기를 순간적으로 쓰고 전체적으로 몸이 약간 좀 뻣뻣하게 서 있는 편이죠. 왜냐면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눌렀다 빼야 점프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착지할 때 항상 무릎을 펴서 떡 하고 랜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몸을 비비기도 하고 무릎이 항상 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토션을 쓸 때면 한쪽 무릎은 피고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부츠가 너무 타이트하면 힘들어요. 발가락을 계속 찌르니까. 그리고 착지할 때도 계속 끝에가 맞아서 발톱 아픈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라운드 트릭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에서 맥스 10mm까지도 크게 신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카빙을 하기 위해서 쏟는 열정보다 트릭을 하기 위해서 쏟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많은 시간을 스노보드를 탈 때 비중이 많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100% 카빙만 해.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당연히 타타기 신는 게 맞죠. 힘의 전달력이나. 그건 제 영상 보시면 나오겠니까. 근데 나는 트릭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 굳이 타이트하게 신어서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라운드 트릭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5에서 10mm. 그리고 나는 만약에 파크를 타도 자, 킥을 타시는 분들, 지빙을 하시는 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리프트 플레이로 파크 타시는 분들보다 그냥 하이컵에서 파크 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나 지빙 파트는. 그러니까 지빙이라는 뭐 박스, 뭐 레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부츠를 살짝 여유 있게 신는 게 좋아요. 너무 타이트하면 힘들어요. 근데 나는 뭐 하프파이프를 타고 킥을 위주로 탈 거야. 그런 분들은 타이트한 1:1 사이즈거나 아니면 맥스 5mm 내외에서 끝나시는 게 좋죠. 뭐 10mm, 15mm 커지면 뭐 그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카빙을 위주로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진짜로 웬만하면 맥스 5mm 안에서 끝나셔야 돼요. 자기 실측에서 플러스 5mm거나 아니면 자기 실측 사이즈 대비 1:1이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신어보시면 나중에 그 힐리프트라고 그러죠. 뒤꿈치가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겨요. 부츠가 오래되고 뭐 2, 3년 신고 나면 아무래도 부츠가 좀 플렉스가 말랑해지고 안에 이너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줄여야 될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도 난 줄여서 갈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실제로 줄여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어떤 카테고리를 중점으로 할 거냐를 생각하시고 부츠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타이트하게 신으라고 해서 다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쨌든 보드를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본인들끼리만 타시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뭐 어떻게든 뭐 아는 인연들이 있으셔서 자기보다 구력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뭐 잘 타시는 분들 뭐 한두 명씩은 옆에 다 있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재 그분이 쓰기에 괜찮은 부츠를 추천받아서 오세요. 근데 본인은 아직 그 레벨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레벨의 부츠가 필요 없어요. 항상 그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오래 탈 거고 오래 신을 거고요. 나중에 이만큼 할 거니까. 근데 그건 나중이잖아.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맞기 위해서 이게 늘 컨디션이 똑같이 쭉 끝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수록 컨디션은 쭉 떨어져요. 부츠든 바인딩이든 데크든. 그럼 컨디션 저하가 쭉 일어나는데 나는 여기 가서를 목적으로 여기에 맞는 부츠를 지금 여기서 구매해버리면 자, 신는 동안도 힘들고 내가 그 정도 레벨을 갔을 때는 이 정도의 레벨을 못 견디죠. 왜냐면 얘는 그만큼 컨디션이 쭉 떨어졌을 거 아니야. 사용 기간에 따라서.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쨌든 컨디션은 계속 하향인데 그러면 나는 이때를 맞춰서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게 맞냐? 이건 진짜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주변 애들한테 권해줄 때 경력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지금 썼을 때 좋은 느낌의 것들을 권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1시즌, 2시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레벨에서 선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노보드를 타는 환경에서도 그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지출 금액이 적을수록 아무래도 좀 스포츠를 영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가격의 장비가 좋은 장비인 건 맞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장사꾼이니까 원가가 됐든 뭐가 됐든 테크놀로지가 됐든 어떤 기술이 들어가든 간에 비싼 건 비싸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싸게 만들었으니까 또 비싸게 파는 거고, 그죠? 그럼 비싸게 만들었다는 건 좋은 소재에 뭐 좋은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용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싼 게 과연 나한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캠핑을 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아무리 좋은 차인데 뭐 스포츠카나 뭐 이런 걸 줘요. 나 근데 캠핑 다닐 건데? 그럼 머리 이고 뭐 루프렉 달고 뭐 이거 하는 것도 한계지. 나는 짐을 때려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 차가 과연 좋은 차냐, 비싸더라도 나한테 어울리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출퇴근만 할 거고 가끔 교회 나들이만 갈 거야 이 정도인데 굳이 나한테 뭐 600마력의 차가 필요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현재에서 한 시즌이나 두 시즌 정도까지를 감안하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자, 스포츠는 100% 마일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인 시간만큼 공들인 것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요. 그럼 그 실력에 맞춰서 그 다음 장비는 어차피 또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 다음 장비 또 갈아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미지옥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제가 오시는 그 초보자 손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면 고객님들이 다 맞죠 이렇게 긍정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 본인 친구 중에 지금 자동차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네 친구가 차를 샀어. 그럼 다음에 물어볼 때, 야, 걔 차 샀어? 걔 차 있어? 를 물어보겠죠. 내가 차가 없을 때는. 근데 내 차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야, 걔 차는 뭐야? 라를 물어봐요. 장비도 똑같아요. 내 장비가 없을 때는, 야, 걔 장비 있어? 없어?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 장비가 생기면, 내가 타고 있는 것들이 생기고 사용해보면, 야, 걔 장비는 뭐야? 저 사람은 왜 저거 타지? 저게 좋다던데? 저게 이래서 유리하다던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건 개미지옥이라서 어쨌든 장비는 계속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한 번 사서 나는 10년, 20년 탈 거야.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서 배드민턴만 친다고 해도 만약에 동호회 가입했어요. 그러면 스매싱에 좋은 거, 리시브에 좋은 거, 뭐 헤드 무게가 무거운 거, 아니면 핸들 쪽으로 무거운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탁구만 쳐도 그립을 뭘로 쓸 거냐에 따라서 돈 계속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빠지고 어떤 카테고리에 더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장비는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비에 대한 도움들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자, 스노우보드 부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츠를 주고 뭐 이 제품이 어떻습니다, 저 제품이 어떻습니다 하는 리뷰도 물론 제품을 소개하는 리뷰도 분명히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제품이 어떻다라는 걸 알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너무 다 고사양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오시는 손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너무 고사양이에요. 본인의 실력보다, 본인의 현재 레벨보다 굳이 필요 없는 너무 고사양의 제품들만, 아무래도 저도 리뷰를 하다 보면 제가 리뷰를 할 때 제가 타봤을 때 만족했던 거, 아니면 뭐 그 카테고리에서 정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리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다 고사양이에요. 데크 하나 더 비싸고 부츠 하나 더 비싸고. 근데 실제로 첫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문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친구들끼리만 다른 정보 없이 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실력이 늘어가는 속도보다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무조건 살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한테 맞는 그 레벨에 필요한 제품을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라이딩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이딩과 매장에 왔을 때 생각하는 라이딩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매장에서 와서 전 라이딩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이분은 되게 딥하게 카빙만 하실 거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이딩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도 라이딩이고, 스키딩으로 잡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전 슬라이딩턴 하는데 이제 카빙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슬라이딩턴이 약간 그 스키딩처럼 아예 초보자일 때 하는 그냥 뒤에가 흐르는 정도의 라이딩인 거죠. 근데 이제 카빙을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라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딩 카테고리가 되게 넓단 말이죠. 근데 그 범주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는 라이딩만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 또한 부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얘기하세요. 아, 저는 되게 딥하게 카빙 할 거고요. 그렇게만 보드를 탈 거고요.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영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저것도 재밌네 해서 막 다른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인의 레벨, 현 시점에 본인의 실력 정도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매니저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매장 오셔서 상담 받으실 때, 뭐 부츠, 바인딩, 데크, 뭐
이제 편으로 나눠져서 다음 편에서는 이제 바인딩, 뭐 데크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 거긴 하지만, 자, 오늘은 부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가의 부츠를 선택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카빙만 할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비싼 부츠, 왜냐면 카빙에 좋은 부츠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몇 브랜드의 몇몇 모델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전향을 타시는 분들, 아니면 닥스센스 카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괜찮고 피드백이 좋았던 모델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몇몇 모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를 바라보고 오세요.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지. 본인의 레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첫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고스펙의 부츠가 필요 없다, 당장은. 그리고 나는 아직 어떤 카테고리를 경험해 봐서 그 카테고리에 아니면 빠져 있지 않다고 하시면 저렴한 가격선에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부츠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보드 한참 탄 구력 10년 넘었을 때 15년 넘었을 때도 저 원보아 부츠도 신고 그랬어요. 이런 모터 부츠 같은 거 신었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보아 타입이 아니고 킹레이스 타입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 정도 플렉스가 너무 말랑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는 예전에 프로 생활 되게 열심히 했었던 친구 있거든요. 되게 유명해요. 검색만 하면 나올 정도의 이름을 가진, 레벨을 가진 친구인데 작년에 와서 모토 사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비싼 거, 고가, 그리고 무조건 좋다고, 남들이 좋다고만 하는 것들만 선택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초보자인 분들은 초보자들한테 맞는 장비, 딱 그 정도 선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느 정도의 방향에 대한 사이즈 편차가 좀 있으니, 본인이 어떤 유의 것들을 할 건지에 따라서 사이즈의 편차도 5mm 혹은 또는 10mm까지도 간격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초보 장비 구매라든지 장비를 구매하시는 요령 아니면 주변 분들, 초보자분들 추천해 주실 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였습니다.